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받으면서 북러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도 5년 만에 재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모든 조치를 전폭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또 러시아도 북한의 한반도 내 지위와 주권 수호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북러 간의 이러한 입장 공유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뭐 찰떡궁합이죠. 예. 지금 6월달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외교 안보에 왼팔 오른팔이 이제 이 안보는 쇼이구, 안보 서기. 그다음에 이제 외교는 라브로프거든요. 예. 근데 6월달에 이 쇼이구 안보 서기가 방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라브로프가 또 갔거든요. 예. 그 사이에는 이제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이 갔고 그렇게 보면은 외교 안보의 양팔이 양 수족이 모두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북러 협력의 뉴노멀 시대다 사실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필요한 탄약, 그다음에 파병, 추가 파병까지 약 한 2만 명, 15,000명 갖고 6,000명 추가, 또 최대 3만 명 추가 파병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사용하는 탄약의 대략 한 40~50%도 북한제고, 결국 러시아 전쟁 수행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의존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모든 입장을 함께한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라브로프가 한 얘기, 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 얘기 뭐냐? 예. 현 지위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간의 밀착이 더 가속화할 거다. 그 러우 전쟁 전환과 관계없이 예. 휴전 이제 전투가 격화되면 더 많이. 그다음에 휴전을 해도 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또 북한 역시 이제 그 러시아의 군사 기술들 최근에 보여줬잖아요. 5,000톤 구축함, 공대공 미사일, 저규모 통제기 이런 군사 협력이 이제 계속 될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방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찰떡궁합인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와요. 그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보시고 그 주요 의제 뭐가 될까요? 올해 이제 방러한다고 크렘린 대통령궁이 말했으니까 예. 뭐 못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8.15가 있고 북한 당창건 이제 기념일 10월 10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주년이니까 성대하게 지금 그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8.15하고 10월 10일에는 러시아에서 고위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요 계기는 이제 피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연말로 가는데 좀 너무 늦고 그럼 9월 첫 주에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을 항상 오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극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기차 타고. 그 계기가 좀 유력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크렘린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걷거든요. 그러나 보면 9월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아니면 연말로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의제는 이미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관광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김정은 정권과 이 협상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데 휴전을 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니까 이 푸틴 중재로 이 김정은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특히 극동지방 같은 데서 만나면은 김정은도 갈 수 있고 트럼프도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또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공개했던 김군옥 영웅함 있잖아요. 예. 그게 2년째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북한이 참 전략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던 잠수함인데 왜 출항 기록조차 없는 상황인 걸까요? 그 잠수함은 이름부터 문제가 있어요.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러는데 김군옥이 누구냐? 1950년 7월 2일 날 주문진항 앞에서 해전이 벌어져요.
북한의 어뢰정 4척, 포함 2척, 그다음에 이제 탄약 보급선 10척이 이제 교전을 벌이는데 북한군이 거의 전멸을 당하거든요. 어뢰정들이. 예. 근데 거꾸로 북한에서는 거짓말로 그 어뢰정이 만톤급의 미국 순양함을 격침시켰고 그 정장의 이름이 김군옥이라고 거짓말을 조작해낸 다음에 애국열사령에 묻어놨거든요. 예. 그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죠. 근데 그 김군옥 영호함은 처음부터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30년, 40년 된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해서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 구형 잠수함에다가 이제 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을 실었다는 얘기인데 예. 처음 출항할 때부터 그 정상적인 운항을 못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상 운항을 못하는 건 맞고 어쩌면 이제 침수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저희 계속해서 이 북한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자국 여행 사이트에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국제열차 그리고 상하이 왕복 항공편 정보를 게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북중 관계 개선 흐름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1월까지만 올 1월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죠. 예. 최악이었는데 왜냐하면 북러 밀착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러나 그 최악으로 가면 북중 관계에서는 항상 이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중 오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4주년이었거든요. 참석하는 인사의 격도 올렸고 지난해에 비해서 베이징 평양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도 열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통 물류도 복원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근 북중 관계는 복원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니고 이 교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냉랭한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김정은 정권이 원산 갈마 이런 관광 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객 유치와 함께 중국 쪽 관광객 유치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교통편이 좀 활성화되는 흐름인데 오는 27일부터는 모스크바랑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 운항도 예정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양국이 항공 열차 도로, 해상 교통까지 연결하는 배경, 이건 또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하고는 항공편이 있고 예. 이 열차, 여객 열차는 이제 최근에 최초로 모스크바 평양 한번 시범 운항을 했거든요. 예. 이제 직항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북러 간의 이 교통 체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북러 밀착의 한 일환이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은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여기에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아주 전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항공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네, 또 북한이 최근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해서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 언론의 북한 원산 리조트 단지 폐쇄 보도에 대해서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노골적인 가짜 뉴스라고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제 언론 보도는 잠정적 중단이거든요. 예. 완전 중단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초기 개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개연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관광객 지금 처음으로 공지한 게 러시아 측 관광객 모집이거든요. 너무 비싸요. 한 1,800달러 정도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 월급보다 한 1.5배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원산에 가느니 러시아는 소치라고 하는 흑해 주변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훨씬 좋거든요. 훨씬 싸고 거기는 온천도 있고 대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부유한 사람들 선망하는 관광지는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데거든요. 예. 북한이 아니에요. 거기는 호기심 관광 차원일 정도인데 거기에 한 달 반치 월급을 내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 숙박시설이 하루 2만 명 규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 1년 전체 통계가 881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약을 받았어도 제가 보기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개해봤자 지금 이걸 관광 활성화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초기에 문제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서 개연성, 예. 그다음에 예상보다
이 관광객 숫자가 너무 작았을 가능성 두 가지. 그러나 어떻게든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모집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숙박시설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호텔이 15개, 예. 리조트가 28개, 그다음에 고층 민박형 아파트촌, 방갈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북한이 전략적인 실수가 대북 제재 상황에서 관광은 제재가 아니지만 갈 사람들이 있겠느냐면 과거 금강산 관광을 10년 했거든요. 그때 193만 명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측 혹은 한민족이었거든요. 예. 근데 남한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관광객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전성시대 때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의 99%는 한국 사람, 남쪽 사람이었다. 근데 남쪽을 끊어버려서 성공할 수가 없죠. 저건 제가 보기에는 문 열자마자 적다투성이로 전락할 거다. 최대의 아마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이슈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